네, 안녕하세요. 기룡쌤TV 기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랑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당한 역사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세대 80년대 초중반생들 그리고 뭐 아마 90년대 초반생들까지만 해도 나이로 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 세대까지는 아마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본 하면은 막 욕부터 나오고 무슨 이렇게 쪽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또 요즘 어린이들이나 이제 20대 아래 친구들,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 요 학생들은 또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일본에 대해서 좀 많이 객관적인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더 생활 수준은 아직까지 뭐 일본이 더 경제도 더 발전하고 더 크고 규모도 또 GDP도 높고 그렇긴 한데 이제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가 더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이제 뭐 일본 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그래서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는 저 일본이란 나라를 저거를 따라잡을 수가 있나. 굉장히 좀 높이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긴 했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커. 국력 크기가. 그래서 참 얄미운 나라였는데 근데 지금 요즘 애들은 일본 하면 꿀리질 않습니다. 요즘 그 젊은 어린 애들은 그냥 뭐 옆에 있는 이웃 나라고 애니 재밌게 만들고 뭐 포켓몬 만들고 뭐 그냥 아주 진짜 재밌는 나라 뭐 이 정도예요. 저 때는 이제 그 일본 하면은 뭔가 막 부들부들 막 해가지고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막 꼭 이겨야 되고 막 그런 열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한테. 그런데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를 합니다. 그쵸? 지금 청소년들 양국, 일본, 한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일본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뭐 일본 연예인 이렇게 막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애니 이런 거는 많이 알아도 애니 쪽은 아직 애니 쪽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일본 애니는 아성이 너무 이게 꽉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 많이 객관화가 돼 있다. 그냥 뭐 아무런 그런 악감정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다행히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 세대는 이제 일본에 대한 왜곡된 그런 관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 특히 어른들이 저 포함 저 윗세대 어른들이 유독 일본에 대한 그런 악감정 또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게 좀 불필요하게 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될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2022년 현재 즉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제 해방이 독립이 되고 좀 지나서 1965년에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랑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나라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1위는 어딜까요? 1위? 당연히 미국이고 그럼 2등은 어딜까요? 2등이 일본입니다. 바로 일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아픔이 많고 당한 게 많아서 꼴보기 싫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타야 되는 나라라는 거죠. 과거는 그렇지만.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이죠. 그럼 미국과의 이 군사동맹 관계에서 반드시 딸려오는 나라가 있어요. 부록처럼. 어딜까요? 네, 그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어떤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일본과의 협력은 당연히 딸려오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 일본하고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 어떤 이유에서건 부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삼각동맹. 한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 그러면 왜 이렇게 한미일이 세트로 묶이냐? 지도를 보면 지도 보이시죠? 자, 우리 지금 바로 위에 어떤 나라 있습니까? 바로 위, 우리나라 위. 북한 있죠, 북한. 북한 있고, 바로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이 있고, 또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항해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 나라,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한 세력이고, 우리는 이제, 남한, 일본, 미국 이렇게 한 세력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씩 이렇게 편을 먹고 세력을 막 과시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혼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 쪽에 붙느냐 아니면 북한, 중국 쪽에 붙느냐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난 다 싫고 둘 다 싫어. 나 혼자 독고다이 할래. 혼자 내가 다 알아서 할래. 가능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 일본 동맹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 북한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싫어서 이 한미일 동맹, 삼각 동맹에서 삐딱선을 타버리면 저 북한, 중국, 러시아 세력한테 그 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 하면 제일 좋아할 나라가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조금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저도 일본이 싫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당한 게 있으니까 과거에 저도 싫어요 일본 감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앞장서서 뭐 일본 관련 이슈들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막 의도적으로 뭐 조장하고 나아가서 이거를 막 사람들을 선동한다? 뭐 반의를 선동한다?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세력이나 정치인은 이 한국, 미국, 일본을 잇는 이 동맹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동맹을 어떻게든 와해시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 못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공무원의 뭐 정치 중립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걸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사상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든 와해시키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일본과 관련된 역사가 왜곡된 게 진짜 많아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은데 또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몇 가지만 그냥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서 잘못된 역사인식이 뭐냐. 일단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좀 우리 스스로를 왜곡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아직도 이를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익히 배우기를 임진왜란 때 또 일제강점기 때 엄청 당했다. 그래 일본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죄 없는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다. 지금까지의 그 학교 교육은 일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놔요.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를 괴롭힌 나쁜 놈들.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맞죠? 뭐 어느 세상 식민지 백성이 편하게 살았겠어요.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겠죠. 또 함부로 대했겠죠. 식민지 그런 백성들 함부로 막 대했겠죠. 노예처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물어볼 게 뭐냐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선한테. 우리 조선 조상님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상님들은 나라를 뺏기고 백성들 이렇게 당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선조 할아버지, 그 도망가신 선조 할아버지, 또 나라 팔아 넘기신 고종 할아버지, 제가 물어볼게요. 저 할아버지들은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당당해요? 전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때 당시 나라를 이끌던 사람들이 나라 개판 만들고, 백성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개돼지처럼 바보천치 만들어 놓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본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2번이나. 아니라고요? 자, 옆나라 일본은 그러니까 몇백 년에 걸쳐서 그 근대화 과정을 거칩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한 300~400년을 쭉. 그러니까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갑자기 뭐 근대화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 1543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연도인데 1543년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에 처음으로 조총이 들어온 게 1543년입니다. 1543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50년 전이죠. 이때부터 일본이 그 서양 문물에 눈을 떠가지고 이때부터 거의 한 300년 넘게 꾸준히 서양이랑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임진왜란이 끝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의 그 막부를 차리는데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가 이 도쿄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에도, 도쿄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중심지가. 그리고 막부를 차려놓고 이제 서양 문물을 계속 받아들여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1600년, 17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본에서 그 서양 문학이 막, 아니, 서양 그, 뭐라고 해야 돼? 서양 문물? 어떤 서양을 연구하는 학문? 요게 이제 꽃을 피는데, 그걸 난학이라고 불러요. 난학. 이제 일본말로는 랑카쿠?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그 한자 표기가 이제 화란인가 근데, 화란? 그 화란이란 나라의 학문이라고 해서 난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1543년 이후에 계속해서 서양 과학, 의학, 천문학, 뭐 항해술 이걸 계속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름대로 발전을 시켜요. 그 몇백 년 동안 그 지식을 계속 축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게 이제 폭발한 게 메이지 유신인 거죠. 이제 그 일본도 일본 안에서 그 내부 정치 때문에 막 혼란스러웠는데 극적으로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메이지 유신, 이제 천황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박차를 가했던 사건이 메이지 유신인데 그게 바로 그렇게 됐냐? 그거를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 연료의 연료통이 300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꾸준히. 그래서 뻥 하고 폭발이 돼서 쭉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꾸준히 그렇게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결국에는 일본이 서양 문물을 조총으로 대표되는 이 서양 문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력이 확 컸고 그 커진 국력으로 조선을 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그런 영향이 많이 받았어요.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의학 용어, 법률 용어 이런 것들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용어는 뭐 90% 이상입니다. 그 뭐 의학 용어도 뭐 예를 들어 신경, 뭐 근육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양 문물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양 문물이 일본에 거쳐서 일본에서 한번 동양 쪽으로 번역과 어떤 그런 걸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나 일본의 근대화는 일본의 어떤 그 300~400년에 걸친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빚이 있는 겁니다. 일본한테. 이거를 부정하면 이런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다고 해서 요런 사실까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옆으로 샜는데 근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그럼 조선은 뭐 했냐? 그 세계적 대교역과 과학산업 발전 시기에 조선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이란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성리학. 제사 지내는 거.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야 되지?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야 되지?
공자님한테 제사 지내야 되지? 주자한테 제사 지내야 되지? 심지어는 관우한테도 제사 지내요. 관우. 그 삼국지 관우요. 관우한테도 제사 지내. 왜냐면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관우가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명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명나라 군대가 관우의 군대다. 관우의 그 혼이 조선을 지켜줬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끝나고 관우 제사 지내집니다. 이렇게 사당 져가지고 동네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은 감옥 보내고 죽은 지 한 천 몇백 년 지난 관우가 나라를 지켜줬대. 뭔가 잘못됐죠 나라가. 예, 정신이 잘못돼, 또 한참 잘못돼 있는 거죠. 또 유명한 거 있죠. 예속 논쟁이라고 있죠. 이제 이게 뭐냐면 왕실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때 당시 왕이 정통성이 좀 부족했어요. 정통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조선은, 이 성리학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복을 1년짜리로 입느냐 3년짜리로 입느냐 이걸 가지고 싸워 엄청.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막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반들은 상복 몇 년짜리 입는 걸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과 권위가 상복 몇 년짜리 입는 걸로 증명되는 나라입니다. 조선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꾸 이게 제가 조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저를 굉장히 나쁘게 볼 것 같은데,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뭐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어떤 정신 세계 뭐 이런 것도 발전을 했어요. 분명. 뭐 나쁜 것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하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세상의 변화를 해서 이게 산업시대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거죠. 조선은. 또 하나 기가 막힌 또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이 조선이란 나라가 굉장히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통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통신사가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에도 막부에서 요청을 해요. 야,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조선통신사 좀 보내줘. 그래서 보냅니다. 조선도 몇 번 거절하다가 이제 조선통신사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러고서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난학이 부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거의 모든 방면에서 이제 일본이 조선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이거 맨날 뭐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하늘의 이치가 어떻고, 뭐 주자 말씀이 어떻고, 뭐 주자 말씀에 어긋나는 건 행하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며 뭐 생각하지도 마라, 뭐 이렇게 헛소리만 하니까 뭐 주자라고 뭐 다 알아요. 주자도 뭐 옛날 그냥 그때 송나라인가 그때 시대에 그냥 책 읽는 선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말 전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일본도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인체 해부 모형을 보여줘요. 그 조선 통신사한테. 그러니까 서양 의학을 바탕으로 한 그 당시 동양 의학보다 그 훨씬 정확한, 거의 지금과 유사한 그런 해부 모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었어. 이제 그거를 조선 통신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랑 실제는 이렇게 다르다. 조선아. 맨날 공자 주자 떠들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조선통신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아니 어찌 사람의 몸을 함부로 배를 갈라서 할 수 있냐. 이거는 군자가 할 짓이 아니다. 하고 일본 의사를 욕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한 의사가 이제 무슨 광견병인가를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냐 조선은. 그러니까 한번 떠본 거죠.
조선 쟤네는 지금 어떤가? 근데 이제 그 조선 통신사 쪽에서 하는 말이, 아, 조선에서는 그럴 경우에 돼지 오줌을 쓴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돼지 오줌을 써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1800년대예요. 1800년대. 1800년대 초.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서양식 의사가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서는 광견병에는 돼지 오줌을 쓰라고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일본 의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 얘네 뭐지? 막 이런 뭐가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이제 쟤네 부르지 마. 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선 통신사의 역사가 끝납니다. 일본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아, 오지 마 이제. 알았으니까 자 이제 그만, 우리 그만하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선 500년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나라를 세우고, 사실 이것도 이제 이성계는 얼굴마담이고, 이제 사실상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 왕이 돼서 정말 그 모든 분야에서 큰 발전을 했어요. 이때는 진짜 조선이 잘 나갔어. 그 당시 아마 최고 잘 나간 나라였어. 그 당시 1400년 초중반에서는 그 당시 조선은 세계 아마 이거였을 거야. 근데 그걸로 끝. 나머지 400년 동안은 뭐 했냐? 세종 때 그렇게 이루어낸 그런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된 것도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냥 서로 이 내부에서 그냥 나라가 말아먹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하다 쪽낸 역사예요. 뭐 우리 한국사 배우면은 뭐 사림이니 훈구파니 뭐 노론 소론 다 이게 소용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뭐 내 백성, 뭐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얘 하지도 않아서 나라도 그지야. 그 몇 줌 또 안 되는 그 거지 나라 가지고 지들끼리 당파 싸움만 하다 끝난 거라고요. 세종대왕 아니었으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실드를 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더 소름이 돋는 건 진짜 이걸 짜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괴롭혔다가 짜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짜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 때, 그 일본 애들이 조선을 보는 시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저 나라를 우리가 힘으로 해서 이겨야겠다, 굴복시켜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 나라 또는 저 나라 백성들을 우리가 구제해줘야겠다 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같은 동급의 국가 취급도 안 했어요, 일본 애들은. 그 정도로 나라 꼴이, 이게 얼마나 참 비참했냐면, 이게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 군대가, 당하는 군대의 나라가 총알 한 번 못 쏴본 나라가 조선입니다. 심지어는 고종은 그 나라 넘기고 일본 귀족 대우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다 죽어요. 뭐 고종이 막 싸우다가 막 저렇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받고 자기가 도장 찍어줘요. 그 1년에 150만 엔인가? 그 당시 1년에 150만 엔인가 받으면서,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억 될 거예요. 고종이 돈 받고 나라 넘겼다고요. 뭐 일사오적이니 뭐니 해도 결국엔 고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넘길 때 조항에, 아, 고종 황제님 여기에 이제 나라를 넘기면 일본에서 귀족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돈도 주고 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을 넣으면은 허락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종이. 거짓말 같습니까?
좀만 알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고종이 개혁군주래.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교육 진짜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일제강점기 배울 때는 왜 독립운동만 배우고 끝나요? 그 당시 우리 역사가 오로지 독립운동 하나예요? 오히려 독립운동은 굉장히 지역적인 역사죠. 심지어 실패했죠.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했습니까? 아닙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요하고 저도 존경하고 중요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중요한 건데 왜 절대 다수 일반 민중들의 삶을 왜 없는 역사 취급을 하냐고요. 그 당시 뭐 독립운동 안 한 사람들은 뭐 다 친일파입니까? 그러면은 나도 친일파 후손이네. 토착 왜구네 나도. 응? 그러니까 독립운동 물론 중요하고 했지만 그 당시 다수의 민중은 그러니까 그 지독한 그 일제 치하에서도 나름대로 근대성을 개발하고 식민지 국민이란 그 아픔 또 차별 요런 걸 극복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역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우리한테 뜨거운 울림을 주는 역사 아닙니까? 꿋꿋하게 그래도 잡초처럼 꿋꿋하게 버티고 열심히 살았던 그 우리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중회 독립운동 더하기 그 식민지 시절에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대다수의 민중들 그 민중들이 독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전쟁 터져가지고 잿더미만 남은 나라 그 잿더미 속에서도 야 우리가 식민지도 버텼는데 야 이것도 우리가 못 버티겠어? 야 우리 이제 나라도 되찾았으니까 진짜 잘 살아보자. 야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단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를 악물고 일으킨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동받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피해자였다는 의식을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덩치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이 피해의식을 좀 벗고 과거의 역사는 그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죠. 담대하게. 아니 뭐 미국 일본은 뭐 옛날에 안 싸웠어요? 미국이랑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이 이제 선제 공격해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정말. 그래서 원수진 걸로 따지면 미국 일본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 그 현대 전쟁 역사상 가장 피 터지고 치열하고 막 처절하게 싸운 게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그 미국한테 원자폭탄 2대 맞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뭐 그전에는 뭐 도쿄에다가 막 미국이 뭐 네이탄팜인가 뭐 이렇게 막 불타는 거 있어요. 그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막 당시에 도쿄 인구의 뭐 3분의 1이 불타 죽었죠? 일본도 아마 그거 생각하면 이가 갈릴 거예요. 도쿄 인구의 3분의 1이 불이 타 죽었어. 그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뭐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인가 뭐 완전 지금도 막 후유증 시달리는 사람 있고 또 뭐 유럽을 보면 뭐 독일이랑 영국 걔들도 뭐 서로 몇백만 명씩 막 죽였죠. 뭐 영국이랑 프랑스 뭐 걔네들은 지들끼리 복잡하죠.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 나라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동맹 맺고 협력하잖아요. 왜? 현재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걔들은 뭐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정산하고 기억하고 따질 건 따지되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협력할 건 협력한다. 뭐 이런 자세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어떤 걸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배를 당했던 그 역사에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면 나라가 절단이 나고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지. 쟤네가 우리 괴롭혔어, 너도 나쁜 놈이야, 너랑 안 놀아, 막 찡찡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제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일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걔네도 좀 문제 있죠. 막 속을 모르겠고, 그리고 막 그 나라들도 막 그런 극우 세력 막 또라이들 있죠. 그렇긴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금 같아서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얽매이면 누구 손해냐? 우리 손해다.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이 뭔지, 또 뭐가 합리적이고 냉정한 방향인지를 잘 분석을 해서 일본을 대해야 된다. 우리 옛날 코찔찔이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우리 못 덤빕니다. 우리나라한테. 유럽 국가들도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력 다 군사력, 경제력, 인구 다 합쳐봤을 때 우리나라랑 1대1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나라 없어요.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언제까지 징징댈 거냔 말이죠. 우리는 피해자야. 우린 당했어. 세계 유행 가가지고 우린 당했어요. 피해자예요. 언제까지 들어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세계 나라들이. 야, 쟤는 덩치는 산만해져가지고 아직도 저러냐? 조롱당해요. 조롱당해. 비웃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지금 위치에 걸맞게 우리가 그거를 몰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만큼 컸고 우리 사이즈를 우리가 몰라. 우리 엄청 사이즈 커요.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치에 맞게 그런 생각도 좀 크게 갖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제 이번 영상의 요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거의 4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